김성희 씨는 느긋하게 경치 감상이나 하고 있을 새가 없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살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인데요. 운동이 세상에서 제일 싫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당도 있고 고지혈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병원에서도 이렇게 뚱뚱하니까 지방도 많고 그래서 염증이 너무 많으니까 살을 빼야 된다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 원장님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을 빼야만 하는 상황. 매일 오가는 출근길도 꼭 걸어서 다니고 가는 길에 있는 운동기구도 꼬박꼬박합니다. 그런데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식품을 다 먹어가면서 살도 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아우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살이. 누구 주우시기도 하고 진짜 그게 너무 징글징글하지 살이 안 빠지니까. 제일 고민이 되는 거죠 그게. 한때는 52kg에 25인치 허리로 날씬했던 성희 씨. 결혼 후 아이 셋을 낳고 키우면서 체중이 80kg으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 갱년기를 거치며 10kg이 더 쪘다는데요. 친구 딸이 이제 앞에서 내가 걸어오면 엄마한테 나를 흉을 본 거예요. 엄마, 봉은이 아줌마 레슬링 같아. 레슬링 선수 같아. 막 이렇게 하고 걸어온다고. 내 딴에는 뚱뚱하니까 이렇게 하고 걷는다고 걷는데 이렇게 보인다고. 그때 실망이 많이 됐죠. 징글징글한 살. 어떻게든 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빼기가 힘든 건지 참 어렵습니다. 인근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성희 씨. 뭐를 해서 먹을까? 가게 한쪽에 마련된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가게라 집에서처럼 차려 먹는 게 쉽지는 않지만 밑반찬에 찌개,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앉으세요. 많이 배고팠지? 오늘 밥 안 먹어서 잊어먹고 있었네. 안 먹으면 잊어먹어. 아, 운동하는 것도 잊어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모양 된 나는 거야. 그게 제일 행복해. 남편은 사랑이 듬뿍 담긴 고봉밥. 그런데 송희 씨는 밥이 아닙니다. 식단 조절을 하려고 밥 대신 채소를 먹는다는데요. 밥처럼 김에 싸먹고 김치도 올려 먹고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밥을 많이 먹으니까 살이 쪄서 빨간 양배추, 뭐 양파, 뭐 그리고 청경채, 버섯 그렇게 해서 쪄서 그렇게 먹고 있어요. 운동에 식단 조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대체 왜 살이 빠지지 않는 건지 참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식사를 다 마친 모양인데요. 뭔가 아쉬운 듯한 표정. 결국 참지 못하고 밥에 손을 대는 성희 씨. 식욕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데요. 지금까지 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밥을 아예 안 먹으면 서운하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게다가 밥은 조금 먹어요. 많이는 안 먹어도. 한 번 무너지니 걷잡을 수 없는 식욕. 무아지경인데요. 그런데 먹는 속도가 남다릅니다. 거의 마시는 수준인데. 남편은 식사가 한창인데 성희 씨는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습관인데요. 막 이렇게 장사하다 보니까 밥을 빨리 먹게 돼요. 손님 올까 봐. 또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아들이 와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한 2분 만에 그냥 뭐 두 젓가락 호로록 하니까 없던데요. 우리 아들은 한 젓가락 안 먹었는데 그냥 저 혼자 다 먹었어요 그냥. 유난히 밥을 빨리 먹는 성희 씨의 식습관. 그런데 이런 식습관은 비만을 부릅니다. 가령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식사를 한다고 했는데 약간 부족한가 싶어서 아주 조금만 더 먹었는데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이겁니다 바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면 이미 이 렙틴 호르몬 때문에 포만감을 우리가 느꼈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너무 짧게 줄여버리면서 식사를 더 하게 만드는 악영향으로 가버린 거죠.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호체계가 돌기 시작하면서 30분 지나야 완연히 활성화되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먹을 경우 포만감을 느낄 새가 없이 계속 먹게 되어 과식으로 이어지고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얼른 드세요. 식사 후에 꼭 먹는 게 있는데요.
바로 커피입니다. 믹스커피를 유난히 좋아하는 성희 씨. 한창 살이 찔 땐 하루에 20잔도 마셨답니다. 맛있어. 다 먹어서. 자꾸 불어나는 거야. 남편은 아내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딱 했는데 보면은 밥 요만큼 먹더라고요. 돌아와서 보면 뭔가 계속 먹고 있어. 그게 다이어트냐 그게 쉼없이 보충하고 있구만. 돌아와서 또 먹고 있네요, 백설기를. 감독이 이만큼 먹었어, 이만큼. 많이 안 먹었어, 이만큼만 먹었다고, 이만큼만. 나하고 싸웠다니까 옛날에. 맛있잖아.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싸운 적 많아요, 진짜로. 다이어트를 차라리 하지를 말든가. 다이어트하고 한다고 해놓고 밥 한 숟가락 먹고 주전부리는 한 5배로 하고 그럼 살이 더 찌지. 불만 섞인 남편의 걱정에 미안하기도 하고 못 참고 먹어버린 밥 때문에 후회가 되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성희 씨는 홍보 전단지를 들고 가게를 나섭니다. 일도 할 겸 운동도 할 겸 일석이조다 싶어서 시작한 건데요. 사실 이렇게라도 해야 호기로운 자신의 다이어트 선언이 무색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단지 돌리면서 많이 걸으니까 그게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10,000보는 더 걷는 것 같아요. 10,000보에서 20,000보? 그렇게 걷는 것 같아요. 전단지를 돌리고 온 성희 씨. 언니. 네. 전화를 받더니 옆 가게로 가는데요. 아이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게 해놨대? 아이고, 언니 왜 혼자야, 오늘? 오면 먹고 안 오면 둘이 먹지 뭐. 간 만나 봐봐. 언니. 언니가 해준 건 다 맛있지? 그래? 어때? 응, 맛있어, 언니.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니까 너랑 나랑 살찌는겨. 아유, 이 시장에 다니다 보면은 언니들이 뭐 있으니까 뭐 먹으러 와라, 뭐 부침개 있으니까 먹으러 와라. 자꾸 하다 보면 하루에 몇 집을 가게 돼요. 배불러도 그 마음이 고마워서 또 먹고 계속 또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시장에서 여기저기 다니며 먹다 보면 어떤 날은 배가 꺼질 새가 없다는데요. 장사를 마치고 모여서 친목을 다질 때도 많아서 매일같이 야식을 먹기도 한답니다. 이웃정이지. 시장 상인들에도 아무나 이렇게 올린 게 아니잖아. 서로 마음도 맞아야 되고 둘 다 뚱뚱하니까 서로 그냥 둘이 위안을 삼지. 같이 뚱뚱하니까 너도 먹고 나도 먹자. 이왕 찐 거. 그냥 흘러나가는 거지. 사실 성희 씨는 밥을 먹고도 쉴 새 없이 간식을 먹기도 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렙틴은 지방세포가 커질수록 더 많이 분비가 되게 되고 즉 체지방에 비례해서 렙틴 수치는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비만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 렙틴 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것을 보고 바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은 지방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비만한 사람은 그만큼 분비되는 양도 많죠. 그런데 몸속에 렙틴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 내성이 생겨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다 보니 과식으로 이어지고 비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희 씨가 먹는 간식의 종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떡이나 과자, 빵과 같은 고탄수화물 식품을 즐겨 먹고 있었는데요. 탄수화물은 중독을 일으킵니다. 백미나 밀가루, 설탕과 같은 이런 정제된 단순한 화학 구조로 이루어진 단당류의 탄수화물이 특히 탄수화물 중독을 유발합니다. 단당류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더 빨라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더 과도하게 됩니다. 이때 혈당이 다시 갑작스럽게 낮아지면서 결론적으로는 또 포도당을 충분히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단 것이 땡기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탄수화물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자나 초콜릿, 과자 등이 중독성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백미, 밀가루, 설탕과 같이 정제된 단순 화학 구조의 단당류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단당류는 탄수화물 중독을 불러옵니다.
단당류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돼 급격히 혈당을 높입니다. 이때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금세 허기가 지고 또 탄수화물이 당기는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탄수화물 중독은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탄수화물 중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쾌감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과도한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들어온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작용으로 인해 혈당이 낮아져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 상태로서 혈당이 잘 낮아지지 않게 되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습관에 문제가 많은 김성희 씨.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부 비만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복부 CT 촬영과 혈액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성희 씨는 어떤 상태일까요? 피하 지방이 너무 두꺼워요. 피하 지방의 면적이 이제 120 가까이 나오고 내장 지방은 60 가까이 나와서 전체 면적이 이제 178이 나오는데요. 지방만. 이게 지금 한 2.5kg에서 2.8kg 사이거든요. 아, 하나가요? 네, 이걸 온몸에서 10개 정도를 최소한 떼내야 이게 한 10%만 남고 다 없어져서 정상 체중으로 간다는 거예요. 혈액 검사 결과도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혈당이 240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식사를 한 직후든 1시간 반이든 2시간 후든 혈당이 피크를 칠 때도 웬만하면 200을 넘기질 않아요. 당뇨병은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비만도와 허리 둘레는 고도 비만에 해당됐는데요. 문제는 혈당입니다. 정상보다 2배나 높게 나와 당뇨병의 위험이 큰 상태. 성희 씨는 평소 허리와 다리에 있는 통증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정형외과 검진이 필요해 보여서 MRI 촬영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리와 다리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생겨 있는 상태고요. 무릎은 내측 반월상 연골판에 퇴행성 파열이 분명히 있고요. 외측 반월상 연골판도 퇴행성 파열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중에 의해서 관절이 약해진다라는 표현이 바로 근육의 역할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김성희 씨는 고도 비만으로 당뇨병의 위험과 허리와 다리에 관절염이 생긴 상태.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살을 빼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만 탈출 맞춤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천천히 먹어서 내가 음식물을 어느 정도 많이 먹기 전에 렙틴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줘야 돼요, 우리 몸에. 첫 번째 처방. 렙틴이 기능할 수 있게 천천히 먹어라. 근데 인간이 탄수화물을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중독의 영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에서 치워야 돼요. 집에는 탄수화물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처방. 탄수화물로 된 간식을 눈앞에서 치워라.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무릎 관절의 부담이 굉장히 심하고 복부 비만이 심하다 보니까 허리에서 지탱해야 되는 무게도 커서 허리도 통증이 있을 거예요. 실내 자전거를 타는데 허벅지 근육이 힘이 들 정도의 빡빡함을 해놓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밀면서 천천히 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미는 거예요. 세 번째 처방. 관절에 무리 되지 않는 운동을 하라. 겨울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얼마 가지 않아 멈추는데요. 발 뒤꿈치가 아픈가 봅니다. 통증이 꽤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제 살 좀 빼보려고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발뒤꿈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증상이 좀 심해져서 병원을 가봤더니 족저근막염이라고 아마도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 발이 힘들어서 생기는 병 같아요. 운동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온 미경 씨. 살 빼겠다는 의지는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와 합체,
그런데 이런 미경 씨의 모습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들입니다. 이러다 진짜 돼지 돼. 어? 이게 뭐야? 야 진짜 돼지 되겠다. 어? 뭐야 이게? 어? 뭐라도 해봐. 어? 저번에 걷기라도 하더만. 걸으니까 족저근막염 생겨서. 걷는 거밖에 운동 없어? 그러면 뭐해? 이거 사이클도 있고. 나 다니는 헬스장 가도 되고. 헬스장? 괜히 끊었다 또 안 가면 어떡해. 돈 아깝잖아. 뭐 안 갈 생각을 벌써 해? 가기도 전에? 안 갈 생각을 벌써 하는 거야? 오늘도 아들의 폭풍 잔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아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외할머니도 사실 운동 같은 것도 잘 안 하시고 먹는 것도 편하게 드시다 보니까 뭐 당뇨도 오시기도 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당뇨 거의 전까지는 오신 단계라서 그것도 당뇨도 그렇고 이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체형부터 외모, 식성까지 친정 어머니를 똑 닮은 미경 씨. 질환도 닮을까봐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당뇨병을 앓으시는 거를 가까이서 봤거든요. 발뒤꿈치에 괴사가 되셔가지고 이식 수술을 2번씩이나 하시고, 그러고는 어머니께서 60대에 한갑을 전후로 또 이제 암이 발병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저 역시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미경 씨가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최근에 생긴 족저근막염이나 높게 나온 혈당 수치가 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미경 씨. 뱃살을 보면 미경 씨도 당혹스럽습니다. 육안상으로 볼 때 뚱뚱하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았어요. 뭐 청바지 허리를 한 28 정도 입고 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40대 한 중반부터 몇 개월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랄 만큼 식구들이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살이 갑자기 찌냐고 걱정을 할 만큼 막 급격하게 찌더라고요. 급격하게 살이 찌면서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 말고도 몸 여기저기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는데요. 전에 없던 각종 염증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방광염이 갑자기 급성으로 생겨서 막 병원을 근무하다가 막 뛰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몇 차례가 있고요. 그리고는 또 이제 부인과 쪽으로 또 염증이 생겨가지고 요즘도 그거는 계속 지금 치료를 다니고 비만, 갱년기 이런 게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방광염과 자궁염증을 비롯해 두피와 피부 트러블까지 몸 곳곳의 염증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데요. 비만과 염증,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비만은 우리 몸에서 체지방이 증가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 염증 유발 물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따라 돌면서 염증이 전혀 없는 장기에도 영향을 줘서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조미경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복부 비만 정도를 알 수 있는 복부 CT 촬영과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전체 지방 면적이 170, 피하 지방이 110, 내장 지방이 60 이렇게 나옵니다. 내장 지방이 이제 좀 더 많은 게 이제 건강에는 좀 더 안 좋다라고는 돼 있지만 피하 지방이 내장 지방보다 조금 더 줄이기가 어렵다라는 또 그런 단점도 있어요. 혈액 검사 결과 미경 씨는 혈당이 높게 나왔고 염증 수치도 기준을 넘어서는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당뇨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그냥 두면 당뇨병에 진단된다는 얘기예요. 당뇨 전 단계의 가능성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니 우리는 단식 같은 걸 하면 안 되고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저혈당이 오면 의식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식사를 어느 정도 해놓고 한두 시간 정도 흐른 후에 혈당이 가장 높을 때 운동을 하루에 3번, 4번 자주 해야 돼요. 덜 강하고 덜 길게. 적은 시간을 여러 횟수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게 당뇨나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의 운동 전략이죠. 혈당 관리가 필요한 미경 씨에게는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조금씩 자주 운동하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죠. 그런데 단순한 이 원칙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주부가 있는데요. 70kg 정도까지 나갔다가 현재는 53.6kg까지 감량을 했습니다. 제가 살이 많이 쪄 있을 때는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아서 사실 몸이 종합병원이나 다름없었어요. 건강 때문에 살을 뺄 수밖에 없었던 혜련 씨. 6개월 만에 무려 17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대체 뭘 어떻게 했기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혜련 씨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손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걷기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나와서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실생활에서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을 함으로써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조건 밖으로 나와서 무작정 걸었다고 하는데요. 공복 유산소 운동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공복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연소 효과를 올려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 중에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같이 연소되는데 공복 상태에서는 에너지원을 쓸 수 없는 탄수화물이 체내에 없기 때문에 지방이 더 빠르게 소모됩니다. 특히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중에서도 대사 속도가 더 빠른 내장지방이 더 많이 연소됩니다. 혜련 씨가 필사적으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출산 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체중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나타나는 통증이 특히 혜련 씨를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만성 골반통이라고 하는 병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3차례를 하게 되었어요. 2018년도에는 자궁을 적출하는 그런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그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그 유착을 박리하는 떼어내는 그런 수술을 계속 진행을 했고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염증이 골반으로 퍼져서 만성 골반통을 일으켰는데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고 결국 자궁 적출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만이었을 땐 제가 몸에 염증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위염이랑 또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뭐 만성 변비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만성 골반통,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 2개가 발견이 되어서 그것도 제거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정말 그야말로 몸에 돌아다닌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한 혜련 씨.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3kg을 감량하자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주치의 선생님이 지난번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중성지방이나 뭐 다른 것들도 너무 좋게 나왔으니 이대로 유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3kg 반 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이렇게나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살을 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체지방량은 감소하고 골격근 양이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고 지긋지긋했던 염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운동과 동시에 먹는 것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처럼 야식을 먹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인스턴트 식품도 자주 먹었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 식품 위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먹는 걸로 인해서 사람 몸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이든 다이어트든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무엇이든 깐깐하게 챙긴다는데요. 식용유가 특히 그렇습니다. 하얀 고체 덩어리 같은 게 뭔가 했는데
스르르 녹습니다. 버터인가요? 코코넛 오일이 다른 오일에 비해서 칼로리가 낮고 체내에 체지방을 좀 쌓이는 걸 막아준다고도 하고 체내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준다고 해서 쓰고 있어요. 음식을 볶거나 튀길 때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유만 사용하는 것도 혜련 씨의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합니다.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유는 별다른 공정 없이 압착해서 기름을 얻어내기 때문에 건강한 기름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코코넛 오일은 중사슬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체내에 흡수되면서 빠르게 연소가 되면서 신진대사와 에너지 소비를 도와 체지방 축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식사 준비 끝. 코코넛 오일을 넣고 볶은 토마토 달걀 볶음밥. 혜련 씨가 즐겨 먹는 다이어트 식단이랍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꼭 지켜야 하는 다이어트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아이들 발에다 주고 다시 데리고 오고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약간 허겁지겁 맛도 못 느끼고 그냥 우겨 넣다시피 해서 먹었다는 느낌이 많았어요. 지금은 천천히 먹으니까 포만감도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많이 씹어서 그런지 속도 편안하고 그리고 소화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식욕 조절이 어려워서 애를 먹었다는데요. 사람의 장 점막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은 대략 100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 건강과 비만을 좌우하는 건 유해균과 유익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비만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겠지만 다이어트만큼 어려운 게 또 어디 있을까요? 김은주 씨는 오랜 기간 다이어트를 해왔습니다. 15kg 감량에 성공한 후 요요 없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마치 벌을 서는 것처럼 뭘 하나 했는데 텔레비전을 보는 거랍니다. 버젓이 소파가 있는데도 굳이 딱딱한 의자를 가져와 앉는 은주 씨.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은주 씨의 다이어트 성공법이라고 합니다. 자세를 이렇게 바로 하다 보면 근육에 당연히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육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저절로 돼요. 그러다 보면 지방도 좀 타고 대신에 근육은 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살도 조금씩 이쪽에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소파에 앉거나 누우면 편하긴 하지만 몸도 마음도 퍼지기 때문에 금물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체중 관리에도 건강에도 중요하다는 은주 씨. 두 아이들에게도 항상 올바른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걸을 때 이거 이렇게 가슴을 쭉 펴고 고개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걷는 거야. 그래 엄마처럼 키도 크고 날씬하게 커. 두 아이도 예전과 달리 날씬해진 엄마를 보면서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요. 정말 올바른 자세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같은 체중을 가진 사람이라도 서거나 앉는 자세, 자는 방향에 따라 칼로리 소모의 차이가 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우리 몸이 끊임없이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앉으려고 하면 우선 배, 복근에 힘을 줘서 허리를 펴야 하고 등과 어깨를 펴줘야 하기 때문에 등 근육과 어깨 근육을 계속 써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 것보다 20%가량의 칼로리를 더 소비하게 됩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쏠린 부분의 근육은 뭉치게 되고 사용하지 않는 근육에서는 칼로리가 덜 소비되어 지방과 셀룰라이트가 쌓이게 됩니다. 키 169cm에 48kg을 유지했던 은주 씨. 하지만 결혼, 임신, 출산이란 큰 변화를 겪으면서 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체중이 70kg에 육박하자 건강이 나빠진 건데요. 살찌고 하면서 머리 두통이 진짜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통 때문에 정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누워만 지내야 될 정도로 그 아픈 느낌이 여기 등까지 내려와가지고 등은 정말 뭐랄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계속 24시간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병원을 가니까 살이 쪄서 무게 때문에 아픈 거라고 지금 이대로 조금만 더 살면 바로 꼬부랑 할머니처럼. 충격적인 의사의 말에 다이어트를 결심했고 모든 습관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는 은주 씨. 그중에서도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게 첫 번째였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어떤 작은 습관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하나만 해도 그냥 하자. 그래서 그냥 하루에 10개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당장은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그 10개를 일주일 동안 하다가 그 다음 주에 하나씩 늘려서 또 하고. 눈앞에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에 속지 않고 천천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몸이 운동을 기억하게 됐고 밥을 먹듯 일상적으로 운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눈앞에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에 속지 않고 천천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몸이 운동을 기억하게 됐고 밥을 먹듯 일상적으로 운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습관을 고쳐나가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은 단시간에 큰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꼬박꼬박 저축하듯 꾸준히 했더니 어느 순간 결혼 전보다 더 아름다운 몸으로 변해 있었다는데요. 난 꾸준히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야. 외적으로도 내면으로도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거야. 라는 정체성이 습관이 이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게 좀 활력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삶에 대한 활력이. 운동 후에는 꼭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습관과 함께 묶어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더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일상이 된 거죠. 단백질 먹으면 일석이조예요. 왜냐면 출출할 때 먹으니까 이렇게 공복간도 채워주면서 또 그게 단백질이다 보니까 근육 형성도 도와주고 그래서 네,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 습관을 바꾸기로 하고 식습관도 고쳐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싶은 걸 닥치는 대로 먹었지만 만족감은 그때뿐. 먹고 나면 언제나 후회가 밀려왔고 건강은 나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옛날부터 만두를 좋아했다는데 다이어트를 위해 자신만의 만두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만두는 살도 좀 많이 찌고 탄수화물도 많으니까 제가 좀 더 건강하게 먹고 싶어서 기존의 만두 느낌을 내면서 건강하면서 식이섬유도 많은 그런 만두를 좀 만들어 봤어요. 양배추를 만두피 삶고 두부와 기름 뺀 참치로 만두소를 대신해 만드는 다이어트 만두, 두부 참치 양배추 만두. 담백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라는데요. 들고 찍어서 먹는 거야. 먹어봐. 요즘 애들 채소 별로 안 좋아한다는데 입맛에 맞을까요? 어때? 애들 입맛에도 잘 맞나 보네요. 어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봐야겠다. 아이들은 엄마의 식습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은주 씨가 식습관을 바꾸자 아이들의 식습관도 건강하게 바뀌었다는데요. 다이어트는 지방과 근육의 싸움이라는 은주 씨. 굶는 다이어트는 금물이라고 합니다. 몸풀기와 기본기 훈련이 한창인 여성 축구단. 일주일에 3번 함께 축구를 한다는데요. 축구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축구의 매력은요. 이게 사실은 여성들이 할 수 없는 운동인데 이게 여성들 운동으로서 지금 활발하게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여성 참여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축구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나이, 제각각 다른 체형의 여성들. 하지만 운동을 할 때만큼은 한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거친 숨을 몰아쉬고 함께 호흡하며 온 힘을 다해 드넓은 경기장을 누빕니다. 격렬하게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니 운동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3번, 이 정도의 운동량이라면 쑥쑥 빠질 것만 같은 살. 과연 그럴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운동하면서 10kg 빠졌거든요. 1년 만에 거의 한 달에 2kg씩 해서 한 10kg 빠졌어요. 지금 1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한 9개월 만에 10kg가 쪘습니다. 아니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먹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운동량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체중 감량에 성공, 또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살이 더 쪘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같이 밥을 먹어도 뭔가를 좀 더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운동량은. 근데 안 빠지는 거 보면 사람들이 저보고 다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몸 같아요.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독소의 영향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소가 우리 몸에 과도하게 축적되게 되면은 모든 장기들은 결국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몸 안의 장기들이 정상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해도 좀처럼 살이 빠지지 않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독소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났네. 빵은 또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 거야. 어떡하지?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큰일 났네. 안 되겠다. 가야겠다. 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계속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지만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 가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빵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달래지지 않았는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그녀가 선택한 메뉴는 라면입니다. 제가 탄수화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면이라든지 국수, 뭐 또 그렇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빵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솔직히 집에서 뭘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건 싫어해요. 굶는 습관은 오히려 폭식으로 돌아오고 마는 거죠. 한번 먹어보자. 면과 빵 같은 탄수화물과 인스턴트에 덧해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소영 씨. 게다가 그녀에겐 건강에 치명적인 또 다른 식습관이 있습니다. 음식 드시는 게 너무 허겁지겁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빨리빨리 먹는 게 체질이 아니라 습관이어가지고 조금 많이 안 씻고 먹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빠른 식사 속도는 비만뿐만 아니라 체내 독소를 쌓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입에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맛있게 먹은 후 폭풍처럼 밀려오는 후회. 막 애가 나올 것 같네. 애가 나올 것 같아. 진짜 큰일 났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맨날 쫄지가 않아. 정상 수치보다 약 10인치나 큰 소영 씨의 허리 둘레. 쭈는 게 아니라 늘었어. 몸이 붓나. 다이어트 약도 좀 먹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갱년기가 더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요새 조금 움직인다고 하는데 더 이렇게 아무리 움직여도 이 몸무게가 안 줄고 뱃살은 오히려 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이 빠질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녀가 평생 살의 굴레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니라는데요. 이렇게 그래도 젊고 날씬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좀 이뻤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랐죠. 그때하고 조금 많이 달라가지고
다시 또 살을 좀 빼야지 돼. 옛 사진을 보고 있노라니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날씬했던 지난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지 예전의 모습이 그립기만 합니다. 야금야금 쪄온 살은 독소가 되어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그 결과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저는 고지혈 있는 거 하고요. 그 콜레스테롤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있는 거 하고 지방간 있는 거. 요즘 그녀가 걱정되는 건 바로 고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친정어머니가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리하고 있기에 그녀도 매일 아침 혈당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의 혈당은 어떨까요? 확인 결과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혈액순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영 씨. 게다가 가슴 통증과 함께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은 생명의 위협도 받고 있다는데요. 사실 그녀는 암까지 진단받았었습니다. 암에 딱 걸렸을 때는 진짜 죽는구나 생각했거든요.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때 슬프고 그 암 수술하러 들어갈 때는 진짜 죽는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이러고서 사람들이 죽을 수 있구나, 젊었을 때도. 비만으로 인해 전신 건강이 무너져버린 소영 씨. 암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영양 과잉으로 간에 지방이 축적, 염증이 생기는 지방간과 협심증, 뇌출혈, 뇌경색 등의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고지혈증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살은 갈수록 빠지지 않고 스스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생각한다는 소영 씨.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자 오늘도 운동에 나섰는데요. 아휴, 안 그럴 수도 없고. 아휴. 마음과는 달리 따라주지 않는 몸. 힘들어. 결국 온몸 통증으로 자리에 앉고 맙니다. 살은 빼야 되겠고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그냥 힘들 수가 없어요. 소영 씨의 전신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비만 염증과 독소. 악순환에 도돌이켜 어떻게 해야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는 애들이 이제 크니까 애들이 이제 나를 걱정하잖아. 엄마 이제 살 빼고 건강해지고 그래야지 되지 않아. 이제 이런 말 한마디씩 거두니까 이제 걱정거리 안 되게 부모가 살아주는 것도 큰 복이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해요. 비만을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 이유. 바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등 이 대사 이상에 의한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등 이 여러 질환의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몸을 살찌고 병들게 만드는 주범은 바로 독소. 체내에 들어온 독소는 점차 지방에 쌓이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독소 해독 능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독소가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을 넘어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신적인 또 만성적인 염증으로 우리 몸의 세포에 손상을 주게 되면서 혈관이나 장기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한번 생기고 나면 쉽게 배출되지 않는 독소는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계의 불균형을 유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전신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힘들다는 김승희 씨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거칠게 숨을 내뱉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작은 움직임도 그녀에겐 고난입니다.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 숨을 내뱉으며 괴로워하는데요. 그녀는 왜 이렇게 숨쉬기 힘들어하는 걸까요? 살이 찌면서 더웠다 추웠다 이러면서 폭식도 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프고 붓고 손가락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 목, 온몸 자체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패션 디자이너로 자신만의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아왔던 승희 씨.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10kg 이상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했다는데요.
비만과 함께 건강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심한 독감을 걸려가지고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CT 촬영을 해보니까 폐결절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폐결절이 있대요. 4년 전 턱이 점점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승희 씨. 오한도 심하게 느꼈다는데요. 암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목에 뭐가 하나 있다. 혹이 하나 있다. 물론 지금도 여러 혹이 많아요.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때부터 조직 검사하고 추적 검사하면서 2년 후에 암이 돼버린 거죠. 암을 진단받은 후 잘하면 폐암이 되는 폐결절. 그리고 천식까지 진단받은 승희 씨. 암을 진단받던 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떨린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나요. 갑자기 떨려요. 막 떨려가지고 그냥 한 5분 동안 그 의사 선생님하고 말을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굉장히 슬펐고 아 이렇게 내가 죽나 보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지금도 떨리고 가슴이 먹먹하죠. 암 수술 이후로 정말 이 전부 더 아프다 보니까 온몸에 독소가 있구나. 이 독소를 염증을 좀 빼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그녀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과자 좋아하고 초콜릿 좋아하고 거의 밤마다 아이스크림은 2-3개 먹어야 되고요. 맥주 많이 마셔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곁들린 꼭 그 치킨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예전 날씬한 체형을 유지했던 승희 씨.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속수무책으로 살이 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과거 식습관과는 전혀 다른 건강 식단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암 진단 이후 꾸준히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예전에는 멸치나 두부나 계란 후라이 정말 안 먹었는데요. 아프고 나서 좋은 단백질이나 칼슘을 먹어야 된다 해서 이제 얼마 전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계속 꾸준히 좋은 거를 챙겨 먹어야 나중엔 장시간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좋다라는 거는 요즘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 꾸준히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매일 병원을 갈 수밖에 없다는데요. 진료실 들어가실게요. 오늘 병원을 찾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기침이 그건지 저건지 모를 정도고요. 하지만 어쨌든 천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거거든요. 아 진짜로? 네. 어떡해. 갑자기 막 안 그랬는데 색색거리면서 숨이 차고 이상하게 저기까지 갔는데 숨이 안 찼는데 이상 100m만 걸어가면 숨이 차고 이런 증상이 있다 하면 바로 호흡기내과 의사한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딱 감기만 걸려도 탁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독소를 해독하고 건강을 되찾고 싶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기침 이렇게 천식하는 기침반 소리 나도 아들이 튀어나와요. 엄마 기침이 오늘은 너무 심해요. 잠을 못 자겠어요. 안쓰러워서. 그러면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빨리 건강해서 내 몸에 독소가 있다면 그 독소를 정말 군살 없이 늘씬하고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여성. 바로 우리가 찾던 주인공 김기아 씨입니다. 곧 50대를 바라보는 아이가 셋인 엄마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데요. 해독이 일상이 됐다는 기아 씨. 건강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녀에게도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아픔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첫째, 둘째, 셋째 연속해서 30대 때 계속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10kg가 확 찌더라고요. 지금 보면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많이 노력한 거예요. 네. 아이 셋인 엄마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한 끝에 기아 씨는 드디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일상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훈장처럼 고이 간직해뒀던 바지 한 벌. 제가 예전에 살쪘을 때 입었던 거예요. 혹시 또 이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어요. 허리가 한 4-5cm 정도 남는 것 같죠? 한눈에 봐도 무척 커 보이는데요. 이게 허리가 30이다 보니까 지금 허리 사이즈에 비하면 보시면 이렇게 주먹이 하나가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훨씬 컸었죠, 바지 사이즈가. 10kg이 증가하면서 그녀를 괴롭혔던 만성 통증. 당당했던 자신감도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는데요. 일단 몸도 무겁고 이유 없이 여기저기 통증들도 있고 무기력해지고 제일 중요한 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항상 남편 출근하면 커튼도 닫아놓고 좀 어둡게 해놓고 제 모습이 조금 안 보이게끔 거울도 자주 안 보면서 그렇게 한동안 생활했었어요. 평범한 집안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새 아이를 육아하며 잠시 잊고 있었던 건강.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몸도 아픈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몸도 훨씬 가볍고 일단 무기력증도 없어지고 해서 좀 활력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많이 하고 또 모델 활동도 하면서 더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서 그녀를 괴롭히던 염증성 질병들은 사라졌고 자신감도 되살아났다는데요. 지금은 시니어 모델로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 씨의 친구가 방문했는데요. 어서 와! 대인 기피증까지 완벽하게 극복한 기아 씨. 다이어트 좀 하고 꾸준히 관리하고 그랬어. 예뻐졌네. 무슨 최고의 성형이 다이어트라더니 진짜 너 완전 미스 때 같아. 아 그래? 고마워. 그녀의 해독 식단이 궁금합니다. 오늘 메뉴 선택은 바로 찹스테이크. 다이어트 식단 같진 않은데요. 저는 다이어트 한다고 식단을 따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생각하진 않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면서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굶지 않고 참지 않고 먹고 싶은 음식 다 먹으며 즐겁게 다이어트 한다는 기아 씨. 생각지도 못한 음식에 친구도 적잖이 놀란 눈치인데요. 를 감지하고 있나요? 만성염증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최현정 씨. 그녀는 어떤 증상을 겪고 있을까요? 정말 걸어. 처음 위내시경을 받은 게 한 1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염은 몇 년 전 그것도 위내시경 받으면서 나온 거거든요. 나쁜 식습관, 그리고 뭐 먹고 바로 자는 거, 그리고 또 야식, 밤에 늦게 먹는 거.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인 현정 씨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만성 위염은 물론 혈액순환 장애까지 겪고 있다는데요. 혈액순환 장애 때문인지 조금만 서 있어도 심해지는 종아리 부종 증상. 뭘 너무 어색하잖아. 연습이 끝난 뒤 꿀맛 같은 휴식 시간입니다. 몸은 좀 어때? 생김새만 튼튼하고 헛다리야, 헛다리. 다리가 부어? 다리도 걸으면 부어, 자고 나면 부어. 항상 늘 앉아, 특히 앉아 있으면 관리 좀 하려고 그래서 너무 질이 떨어지니까. 평소에도 현정 씨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은가요? 조금 안 좋았어요. 네. 어떻게 안 좋은데요? 이제 저희가 한창 하면 이제 서서 장시간 노래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 장시간 서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도 현정 씨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을지 만성염증 자가진단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만성염증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10가지 중 4개 이상 해당될 경우
만성염증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몇 개 나오셨어요? 저요 3개. 굉장히 여기는 6.5. 옆에는 난 몇 개 좋아하는데. 나왔어요? 저요 8개. 왜? 어머, 9개요? 네? 90점 맞았어요? 나 90점 맞았어. 하나 더 맞으세요. 아니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심한 거 같아. 내가 볼 때도 심한 거 같아. 어떡하지? 그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아셨어요? 약을 먹고 사니까 당뇨약이랑 콜레스테롤 약 같은 거 잘 챙겨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로하고 또 좀 무기력하고 제가 혈액당뇨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좀 잘 다른 분에 비해서 많이 먹는 편이에요. 만성염증은 불규칙한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며 생기는데요. 염증이 생긴 곳에 또 활성산소가 발생하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만성염증이 문제가 되는 거는 급성염증은 열이 나고 몸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폐렴이나 뭐 감기 같은 게 오면 몸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뭐 암이라든지 혹은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만성 질환을 일으킨다든지 심지어는 치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성염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그녀의 일상을 관찰했는데요. 바쁜 일상 탓에 늘 점심을 첫 끼로 먹는다는 그녀.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입니다. 국물을 한 수저 뜨자마자 자연스레 국에 밥을 말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아서 드시는 거예요? 네네. 국물을 워낙 좋아하고 또 시간이 없잖아요. 뭐 애들 수업이 계속 또 연달아 있고 그래서 좀 급히 빨리 먹어야 되니까 국물을 말으면 또 술술 잘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의 이런 식으로 먹어요. 오랜 습관이 돼서 안 고쳐지네요. 어느새 버릇이 돼버려 좀처럼 고치기 힘든 식습관. 밥을 말아먹다 보니 생긴 또 다른 습관. 바로 급하게 먹는 버릇인데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이미 배워버린 습관을 고치긴 어렵습니다. 두 언니가 많이 좀 충고를 해요.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고기나 이제 뭐 신선한 야채, 과일 이런 거 위주로 바꾸라고. 안 그러면 너 정말 후회한다고. 언니들은 또 둘 다 암을 걸렸었으니까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고 있어요. 서랍을 가득히 채운 다양한 종류의 약. 잘못된 식습관 때문인지 늘 위장 질환을 달고 산다는 그녀. 오늘도 배가 부를 만큼 많은 양의 약을 삼킵니다. 빠르게 식사를 끝낸 후 청소를 시작해 보는데요. 청소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이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원인 모를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늘 해오던 살림도 힘들 정도라는데 평범했던 일상이 자꾸만 불편해진다는 현정 씨. 어디가 아프세요? 좀 관절이 좀 안 좋아요. 무릎이 많이 항상 오래전부터 아팠었고요. 이제는 목 디스크가 좀 심해져서 어깨하고 목 뒤 뭐 이런 데가 엄청 뻐근하고 아파요. 특별히 엑스레이 찍어도 뭐 관절 이런 데는 병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땅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요. 원인을 알 수 없어 더욱 괴롭다는 그녀. 만성염증은 사실은 염증 수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염증들이 아주 장기간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잘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답답해들 하시죠. 내가 분명히 만성염증이 있어서 몸이 아픈데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전신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특히 돌연사의 주범인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강조됩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염증. 현재 현정 씨의 상태 확인을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검사 결과
현정 씨는 현재 간 수치, 염증 수치, 림프구 수치 등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각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만성염증은 무려 36,000가지의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독소가 혈액을 통해서 각 장기로 퍼져나가 염증을 만들고 생명에 지장이 없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증상이 없다가 큰 질병으로 발전하는 만성염증. 우리는 만성염증으로 전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봤는데요. 언니 과일 볼까? 예, 어서 오세요. 이거 포도 얼마예요? 포도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예요. 까만 것까지는 10,000원이고요. 네, 내가 쌀게. 이거 포도 2개 줘요, 그러면.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에 한국에 정착한 세터민 안경애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9년 차인 경혜 씨. 밝은 미래를 꿈꾸며 시작한 한국 생활이지만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모든 꿈을 잃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제일 친하고 엄마처럼 언니처럼 믿는 언니예요. 연령대가 근데 좀 많이 차이 나시는 것 같은데? 네. 16년 차이에 76살. 나란히 걷던 방금과는 달리 이른의 언니보다 현저히 느려진 경혜 씨의 발걸음. 경혜야 빨리 와. 힘이 없어요 언니. 경혜 씨는 잠깐의 움직임에도 금방 체력이 떨어진다는데요. 기력을 채워보기 위해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우거지 해장국 2개 주세요. 몸이 지쳐버린 탓인지 입맛까지 줄어들었다는 경혜 씨. 지인과 함께하는 식사인 만큼 오늘은 맛있게 먹길 바라봅니다. 맛있다. 언니 맛있어요. 나는 별로 입맛이 없어요. 음식을 또 평소에도 식욕이 거의 없는 그녀. 아니니까. 그래 조금이라도 먹어라. 내 쌀은 송이를 봐서라도 먹어야지. 만성 위염이란 게 또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래,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아마 낮에 먹은 것도 막 소화시키기 바쁜데 뭐. 언니의 마음을 생각해 어렵사리 밥을 한 수저 떠봅니다. 하지만 확연히 차이가 나는 식사 속도. 평소 체력 저하, 식욕 부진,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경혜 씨. 경혜 씨는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걸까요? 약 먹을 준비나 하자. 먹는 약이 너무 많아서. 그게 다 뭐예요? 제가 먹는 약이에요. 이거는 신우신염약, 이건 혈심증약, 이건 신우신염에 염증이 너무 심하다 해서 항생제로 다른 것도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먹는 게고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약이에요. 상자를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약봉투. 고된 생활을 견뎌온 경혜 씨는 위염과 신우신염, 고지혈증은 물론 협심증 진단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자다가 12시, 1시에 화장실로 가자고 하면 일어나는 순간과 동시에 막 빈혈도 오고 막 온 내장이 막 토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는 없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몸에 염증이 많아서 아마 그런다고 선생님들은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훨훨 날아가길 꿈꿔왔던 그녀지만 하루아침에 날개가 꺾여버린 기분입니다.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보고 있다는 경혜 씨. 하지만 명확한 원인과 극복법을 몰라 막막할 뿐이라는데요. 몸 자체에 염증이 많다, 염증 수치가 높다 이렇게 의사들이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뭐 그저 병이 좀 많으니까 몸에 염증이 염증도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그저 그러는가 보다 하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만성염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산소가 대사되면서 생성되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세포막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을 방해해 만성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만성염증으로 난감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주인공. 계세요? 네,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촬영하기로 했는데 죄송해요. 예,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오세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깜빡해가지고. 건망증이 일상인 오늘의 주인공. 제일 심한 거는 하루 중에 제가 이제 무엇을 했나 안 했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이제 어머니한테 혼날 때도 많고. 심각한 건망증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만 생활한다는 그녀. 뜨개질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봅니다. 지금 못 드시는 거예요? 그냥 작은 컵 받침 그거 있어요. 뜨개질 하면은 뭐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뭐 치매 예방 이런 효과 있다고 해가지고. 점점 심해지는 건망증을 조금이나마 늦춰보기 위해 찾은 취미입니다.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며 뭔가를 찾는 듯한 그녀. 주방에서 한참을 뒤적이다 안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건망증 탓에 하던 일까지 관둔 지 오래. 요즘은 강아지를 돌보는 게 지연 씨 일상의 전부라고 하는데요. 엄마 본 걸 못 봤어요? 나 안약 넣는 거? 앉으세요. 뭐 물어보신 거예요? 예? 뭐 물어보신 거예요? 안약을 넣어줬는지 안 넣어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혹시 엄마가 봤나 해서. 오늘도 강아지도 고생이네요. 매번 이런 일들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상이라고. 한 달치 약을 타 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데 어쩔 때 나중에 한 달 뭐 한 3주 정도 지나서 보면은 아침 약이랑 저녁 약이랑 개수가 막 4개 이상 차이 나고 막 이래요. 인지장애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건망증이 좀 심하다라는 얘기 들었고 뇌파가 좀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집 밖에서 지연 씨의 일상은 어떨까요? 장을 보기 위해 외출한 지연 씨. 그런데 나오자마자 뭔가 잘못된 것을 감지한 듯 가방을 뒤적입니다. 뭐 빠뜨리셨어요? 잠시만요. 이거 아닌데? 카드도 안 가져오네. 안 가져온 거. 잠시만요. 외출을 할 때마다 집을 수차례 들락날락거린다는 그녀. 우여곡절 끝 마트에 도착하긴 했습니다. 양파 작은 거 하나요. 장을 보는 그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요. 양파를 사오라는 어머니의 부탁인가 봅니다. 지연 씨는 과연 어머니의 부탁을 잊지 않고 양파를 사갈 수 있을까요? 다 사신 거예요? 네. 어머니가 부탁하신 거. 엄마가요? 양파. 양파. 아유, 다급히 양파를 향해 달려가는 지연 씨. 새카맣게 잊어버렸었나 봅니다. 엄청 혼나실 뻔했네요. 괜찮아요. 또 사러 나오면 되죠.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건망증. 고쳐보려는 의지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잠깐 뭐 가지러 화장실에 갔다? 뭐 아니면 뭘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다? 기억날 때가 별로 없어요. 내가 왜 열었고 왜 여기 왔는지. 예전에는 이제 막 기억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뭐 기억하려고 할수록 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현재 지연 씨의 문제점은 뭘지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아봤습니다.
피 검사부터 인지 능력 확인을 위한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저희 하게 될 검사는 이제 미니 멘탈 스테이트 이그잼이라고 해가지고 간이 정신 상태 검사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몇 년도인가요? 네, 2023년. 네, 몇 월이죠? 8월이요. 세 가지 물체를 말씀해 드릴게요. 비행기, 소나무, 연필. 비행기, 소나무, 연필. 네, 100부터 이제 70 빼볼게요. 100에서 7 빼면 몇일까요? 갑작스런 질문에 말문이 막혀버린 지연 씨. 한참 뒤에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93. 자, 기억 회상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해 드린 거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필, 소나무, 비행기. 네. 순서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순서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인가? 지연 씨의 검사 결과 중성지방과 혈당 수치 모두 정상 수치를 넘은 상태로 혈관 노화가 시작된 단계였는데요. 이런 결과가 기억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당뇨라든가 이제 비만이라든가 이렇게 고혈당을 일으키는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의 경우에 이제 만성염증이 항상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제 만성염증 자체가 또 이제 디멘시아라고 하는 그 치매나 이제 기억력 저하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 높은 염증 수치는 기억력 감퇴와 연관이 있다는데요. 특히 간 기능이 손상되면 뇌 손상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성염증에서 벗어날 비밀을 찾기 위해 찾은 이곳. 헤어스타일리스트인 노선영 씨의 일터인데요. 한눈에 봐도 남다른 스타일의 소유자인 그녀.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 53세. 제 아들이 28, 22, 18 이렇게. 누나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누나는 너무 희망사항이고요. 이모 정도는 조금 그런 소리 가끔 들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과거 질환을 달고 살았던 그녀. 가증 염증성 질환들은 다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일 이제 심했던 게 제가 미용사다 보니까 만성 위염, 제때 못 먹어서 만성 위염하고 그다음에 관절염. 특히 방광염 같은 경우는 매달 가서 약을 먹은 적도 있었어요. 너무 심해서 지금도 생각만 하면 너무 끔찍할 정도. 40kg을 감량하고 지금은 만성염증까지 극복했습니다. 귀여운 꼬마 손님이 선영 씨의 미용실을 찾았는데요. 원장 선생님 몇 살로 보여요? 30대로 보여요? 40대로 보여요? 30. 30대는 엄마랑 비슷한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애들이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무서워, 질문하면. 미용실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한 봉. 이 봉의 정체는 뭘까요? 이 봉은 뭐예요? 네. 이 봉은 폴댄스 추는 폴이라는 거예요. 봉이에요. 근력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폴댄스를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미용실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자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손님 없을 때 틈틈이 여기서 제가 폴댄스를 하고 있어요. 탄탄한 근력으로 보여주는 수준급의 폴댄스 실력. 꾸준히 건강을 관리 중인 선영 씨는 24시간이 모자라. 아침에는 유산소, 에어로빅 하고요. 저녁에는 PT 일주일에 2번 정도 꼭꼭 받고 남은 시간에 개인 운동, 웨이트 하려고 하고 있어요. 24시간 모자라죠.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 에어로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 퇴근 후에는 일주일에 2회씩 PT 수업을 받고 있다는데요. 전문가급의 스쿼트 자세를 보여주는 선영 씨. 운동복 사이로 보이는 근육질의 몸매. 근력이랑 자세가 엄청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보디빌딩 대회 가서 상도 받았어요. 고양시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49kg에서 2등하고요. 피트니스 모델 시니어 부분 또 입상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되게 몸에 탄력도 없고
그리고 근손실도 되게 많이 났더라고요. 계속 체력을 키우고 근력을 키운 상태로 제가 지금 따라가기 힘들어요. 트레이너를 위협하는 운동 실력. 현재 선영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만성염증 자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머리 뒤로 깍지를 꼈을 때 팔꿈치가 180도 이상이 넘어가면 정상이라는데요. 만성염증 상태를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 등 뒤로 손을 뻗어 두 손을 마주 잡았을 그 간격이 10cm 이상이면 만성염증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선영 씨의 상태는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죠? 우리 자가진단 한번 해봐요. 와서 해보세요. 담당 PD의 겁없는 도전. 진짜 안 되는 거야? 네. 와, 대박. 이거 설정 아니죠? 어머, 진짜 안 된다. 반대라고 그러지. 어머, 얘는 뭐 안 되는데? 염증이 많으시네, 몸에. 어머, 어떡해, 피디님. 바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드디어 귀가한 그녀. 이젠 엄마이자 주부 노선영 씨의 시간입니다. 오자마자 빠르게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 건강 식단에 빠질 수 없는 샐러드까지 야무지게 챙겨봅니다. 이 커다란 분은 누구시죠? 저희 세 번째 아들. 저희 히든카드. 인사 좀 할까요? 18살 고등학교 2학년. 막내 아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 장성한 아들 셋의 엄마인 선영 씨 아주 든든하겠어요. 맛은 물론 영양까지 고려한 한 끼 식단인데요. 아들과 함께하니 더욱 즐거운 저녁 시간입니다. 이거 닭가슴살.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 그녀가 특별히 지키는 식습관은 뭘까요? 식사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반식 맛있게 잘 먹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량이 있어야지 한 살이라도 더 젊어 보일 수 있잖아요. 일단은 제가 비타민C나 통곡물이랑 컬러푸드, 항산화 식품을 굉장히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다른 주인공 이은주 씨를 찾아왔습니다. 한번 들어갈까요? 본인도 모르게 쌓여온 만성염증으로 위험한 상황까지 처했던 그녀.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2의 삶을 살고 있다는데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 해에서 이 발음이 좌우로 조금 벌려줘야 되거든요. 지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가수로 다시 태어난 이은주 씨. 과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그마한 그냥 좁쌀 같은 그런 여드름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엄지손가락만큼 커져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라고 하더라고요.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죠. 왜 하필이면 내가 유방암에 걸렸을까? 내가 지금 이때 죽으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을 했었죠. 40대 초반 청천벽력 같았던 유방암 진단. 하지만 은주 씨는 시련을 굳게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요? 네. 어떻게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긴장 풀면 잘하실 수 있고요. 아까 웃으면서 하시니까 되게 좋았잖아요. 네, 웃으면서 파이팅 하세요. 이제는 가수로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아팠었다고 하시면 이렇게 약간 좀 아픈 사람 느낌이라는 게 선입견이 있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사실은 처음 해봤을 때는. 도전적이고 막 무대에 서서 하는 걸 너무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시는 느낌? 그 누구보다 무대를 사랑하고 즐기는 가수 은주 씨. 열정적인 녹음이 끝나고 허기진 배를 채울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스태프들의 식사는 배달 음식인가 본데요. 은주 씨의 메뉴는 뭘까요? 따로 챙겨온 도시락을 꺼내봅니다. 이거는 버섯하고 대추하고 우린 거예요. 이게. 네. 지금 현미 곤약밥. 곤약이 살이 안 찌거든요. 흰 쌀밥 대신 곤약밥으로 체중까지 관리.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와, 네. 매니저님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네. 와. 그럼 이런 건 안 드시겠네. 이런 건 안 먹죠. 이제 이런 건 안 먹고 그리고 과일도 이게 복숭아가 그렇게 암에 좋대요. 아. 네. 특히 이제 여름에 제철 과일이잖아요. 네.
건강 전도사네. 네, 맞아요.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해보는 세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배달 음식을 빠른 속도로 맛있게 먹는 스태프들. 반면 은주 씨는 배달 음식엔 눈길도 안 주고 도시락에만 집중하는데요. 음식 하나하나 천천히 씹어 먹는 그녀의 습관. 식사를 엄청 천천히 하시네요. 네, 천천히 먹어야지 소화력도 높아지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서 과식을 안 하게 돼요. 저는 답답하죠. 저는 부지런히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좀 뭐 보조 맞추기가 좀 먹는 거는 힘듭니다. 은주 씨는 갑작스레 찾아온 유방암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데요. 그간의 노력이 담긴 은주 씨의 스크랩북. 그건 뭐예요? 아, 이거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떤 음식이 좋은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양가가 어떤 영양가가 있는지, 유방암에 또 어떤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까지 할 때 이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서 치료에 힘써 왔죠. 사소한 것 하나하나 기록하며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한 그녀. 새벽 2, 3시까지도 막 냉장고에 꺼내서 밥 먹고 막 과일 꺼내 먹고, 특히 뭐 이렇게 과자도 좋아하다 보니까 과자도 먹고 해서 포만감이 딱 느껴질 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밤만 되면 밥을 먹고 군것질을 이렇게 심하게 하냐. 그래서 오랫동안 습관이 되다 보니까 끊지는 못하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끊었죠, 이제. 각종 만성 질환과 건망증으로 고민이었던 정지연 씨. 깜빡해가지고. 2주 뒤 우리는 지연 씨를 만나기 위해 그녀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바로 헬스장. 열심히 자기 관리 중인 사람들 사이에 지연 씨가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건강 관리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와서 하면은 좀 더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활력도 더 많이 생기고 해서 지금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그녀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스트레칭도 꼼꼼하게 하는 그녀. 스트레칭도 꼼꼼히 하시네요. 예, 만성염증에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해서 스트레칭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 일상에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한 지연 씨. 집에 오자마자 뭔가를 잔뜩 메모합니다. 이전에는 못 보던 모습. 그런데 이게 뭔가요? 냉장고에 메모가 한가득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예, 오늘 한 거랑 그다음에 해야 될 거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나은가요? 네, 그렇죠. 제가 잊어버리기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이제 보고 아 이거 했나 안 했구나 하고 그다음에 이거 떼고 이렇게 하거든요. 건망증 개선을 위해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혈행,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등푸른 생선부터 항산화,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되는 카레까지 제대로 건강 식단을 챙깁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지연 씨의 모습이 어딘가 영 불편해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식사하는 모습이 영 불편해 보이는데. 네, 제가 원래는 오른손잡인데요. 이게 왼손과 오른손을 다 같이 사용하면 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왼손하고 오른손을 이제 같이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직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좀 힘든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한 그녀의 사소한 노력. 생활 습관의 개선 후 지연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활성산소가 얼만큼 나오는지와 그 활성산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그 산화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대칭해서 볼 수 있거든요. 꾸준한 노력의 결과 중성지방과 혈당 수치 개선이 확인됐으며 활성산소와 항산화 능력 검사 결과 최적의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염증성 질환, 원인 모를 통증 등으로 고민이었던 최현정 씨. 몇 주 뒤 찾은 현정 씨 집. 그건 다 뭐예요? 만성 염증 질환에는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산화 식품으로 이렇게 챙겨 먹고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다 아시는 식품들이에요. 이거 당근, 여름 가을에 단호박. 요거는 가지. 이것도 보라색 나는 적 양배추예요. 토마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드시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아, 좀 그렇긴 하죠. 평상시. 근데 또 계기가 되니까 건강해지려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자처럼만 먹어도 다 각자가 단맛이 나기 때문에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안 땡겼는데 먹다 보니 또 맛있어요. 건강을 되찾기 위해 현정 씨가 찾은 또 다른 건강 레시피. 바로 마늘 우유입니다. 마늘도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으니까 또 마늘만 먹기는 또 불편하잖아요. 먹기가 잘 안 먹혀지고 양념으로밖에 안 써서 그래서 저는 마늘을 익혀서 우유에 갈아서 이렇게 음료로 마셔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마늘 우유. 만성 염증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인 그녀.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현정 씨의 노력. 매일매일 울퉁불퉁 지압길을 맨발로 걷고 있다는데요. 혈액순환을 위해 그녀가 찾은 관리법이라고 합니다. 걷고 뛰고 거기다 운동기구까지 열심히. 확실히 앉아서만 생활하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건강한 식단과 운동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요. 과연 그 노력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전에 비하면 간 수치랑 염증 수치가 많이 개선된 걸로 보여요. 이제 아마도 이제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 교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전에 비하면 염증 수치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관리를 열심히 좀 하시고요. 높았던 간 수치는 물론 염증 수치와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 수치까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일까요? 간이 독소를 해결하는 장기잖아요. 그런데 항상 간 기능도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간 기능이나 떨어지는 이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 있는 항산화 능력을 좀 끌어올리려면은 외부에서 어느 정도의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